이렇게 증시가 요동치면서 최근에 투자금을 더 늘리거나 이제라도 투자에 뛰어들겠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수요 속에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의 대표적인 지표인 신용융자가 다시 늘기 시작하면서 증권사들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어떤 증권사에서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부터 일부 종목의 증거금률과 종목군을 조정했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인 하나마이크론과 조이웍스앤코는 증거금률이 40%에서 100%로 올라 사실상 신규 신용거래가 제한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네이버와 현대차, 한미반도체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신용 공여 범위가 줄어드는 종목군 하향 조정 대상에 포함된 건데요. 모두 기존 C등급에서 2등급으로 2단계 내려갔습니다. 보통 이런 조치는 변동성이 급등했거나 개별 악재가 있을 때 적용되는데 이번엔 특별한 악재가 없는 대형주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인데요. 다만 해당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거나 이슈에 따라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신용자금이 몰릴 경우 시장 조정 시 손실 확대와 반대 매매 등 연쇄 충격 우려가 큰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 정리하면 결국은 시장 전반의 빚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증권사의 판단이 깔린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 빚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는 28조 1,90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아직 주식으로 들어가지 않은 투자 대기자금도 빠르게 불어났는데요. 투자자 예탁금은 92조 8,5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외에도 DBH증권은 지난 1일부터 신규 증권담보대출을, 대신증권은 지난 9일부터 한화저축은행과 연계한 수탁론 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조금 다른 형태의 대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은행에 전세대출 받으러 가는 분들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역시나 규제의 영향인데 11호 대책이 나왔던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주까지 은행들 전세대출이 1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잡는 건 필요하지만 그게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전세대출에 집중된다는 건 불안 요소가 있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최근 전세대출의 자세한 추이부터 짚어보죠. 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22조 6,7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잔액인 123조 5,1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8,445억 원 줄었는데요. 3개월도 지나지 않아 1조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역시나 11호 대책의 여파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추이를 보면 대출 잔액이 지난해 9월 약 340억 원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 10월 1,700억 원대, 11월 2,840억 원대 등 감소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1호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DSR에 포함되기도 했고 전세 물량 자체가 쪼그라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 공급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에 토호제 때문에 전세를 많이 못 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3월이나 10월 이사 처리되면은 그때쯤엔 다시 또 증가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어제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2,7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감소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700만 원 수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해부터 몇 차례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더 내고 더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연금 개혁 당시 적잖을 논란을 일으키며 결국 무산됐던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확정된 개혁만으로는 기금의 소진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란 정치적 대타협이나 법 개정 없이도 기대 수명이나 경제 성장률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연금 시스템을 스스로 보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금 프롬 2025 겨울호에 따르면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채택한 거시경제 지수화가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은 일하는 사람 수, 즉 가입자의 감소나 기대 수명 증가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연금액 산정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데요. 이 교수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방식은 기대 수명 증가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견고한 대응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동력 감소 속에서도 세금 부담을 오히려 줄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지난 개혁 시도 때도 결국 무산됐던 것처럼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수는 거시경제 지수와 같은 복합적인 자동 조정 장치는 작동 방식이 복잡해서 일반 국민이 조정의 이유와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는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사회적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이어서 쿠팡 사태 속보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돈이 흐르는 쿠팡의 금융자 회사들에 대해 정식 검사에 돌입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재가 임박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우선 금융자 회사들 관련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이 쿠팡 자회사인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오늘부터 검사에 들어갑니다. 앞서 약 한 달 넘게 두 회사에 대해 벌인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전자지급 결제대행 PG사인 쿠팡페이에 대해선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고요. 아직은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장 우려가 큰 결제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파이낸셜에 대해선 쿠팡 입점업체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줘 논란이 된 판매자 성장 대출이 주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감원은 쿠팡 파이낸셜의 대출이 금리 산정 적정성과 대출금 취급 상환 규정 등에서 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모 회사인 쿠팡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심판이 임박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쿠팡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끼워 팔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결과적으로 끼워 팔기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이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지위 남용을 했다고 심사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면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보다 더 엄중한 제재가 내려져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도 지난달 쿠팡 앱 설치 수는 52만 6천여 건으로 지난해 월간 기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입니다. 소비자들의 최근 움직임도 더 짚어보겠습니다. 쿠팡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역시나 가장 걱정됐던 건 쿠팡에 등록해둔 카드와 미리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이 우려가 수치로 반영되면서 고객들의 사전 적립금인 선불충전금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쿠팡의 선불충전금이 최근까지는 계속 늘고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 만에 줄어든 겁니까? 네, 쿠팡의 간편 결제 서비스 쿠팡페이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감소로 돌아선 건 지난해 2분기 이후 반년 만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쿠팡 충전금은 모두 1,122억 원으로 석 달 새 112억 원, 9.1% 줄어 지난 2023년 1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석 달 전 충전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이후 11월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이 충전금을 뺀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빠진 돈이 어디로 갔을까 싶은데 경쟁사들이 반사 이익을 봤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충전금은 지난해 말 1,76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8% 증가했고 1년 전보다도 13.9%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450억 원 수준이던 쿠팡과의 격차도 650억 원대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기간 스페이 충전금도 602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7% 증가했고 컬리페이는 24.5%나 급증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현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계속해서 의혹들이 터져나오는 모습인데 이 후보자가 이번에는 아들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당시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특혜 의혹이 일었는데요. 이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직접 불행사하면서 같이 병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현역 학년일 때 장남이 현역병 공부를 했는데 차남이 제가 낙선해서 실업자일 때 병역 의무를 비행했는데 특혜를 보호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2년 전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당첨됐다는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국토부는 우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사실 확인 조사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 이 후보자가 다른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결국은 인사청문회가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후 2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사 간에 19일 하루 일정으로 하되 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질의 시간을 보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밤샘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한편 시민단체에선 각종 논란에 이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경찰의 고발 조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임금 관련 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후 최종 협상에 나섭니다. 이 협상까지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파업이 시작됩니다. 한파 속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노사 협상 상황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후 3시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사후 조정 회의를 엽니다. 노사는 지난해 5월 임금단체 협약 무산 이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 조정위원과 노사 대표자가 참석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버스 노조는 지난해 5월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고 전면 파업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워낙 양측 간극이 크다 보니 막판 조정 국면에서도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양측이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폭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 만큼 법정수당이 연쇄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환산하면 12.8%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해석과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고법이 노조 요구 금액의 절반가량만 인용한 만큼 올해 임금 인상 효과는 6에서 7% 수준에 달하고 사측이 10%대의 인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내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6에서 현대차 그룹이 도심 자율주행의 실현 가능성을 도로 위에서 증명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두고 현장 시연에 나섰는데 라스베이거스 그 현장을 최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번잡한 라스베이거스 한복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앞에서 멈춰선 차량이 잠시 뒤 부드럽게 우회전을 합니다. 네, 직접 모셔널의 로보택시를 타봤는데요. 제 옆에 안전요원이 핸들에 손만 간단히 얹고 있습니다. 급가속이나 급정거 없이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보행자가 보이면 한 템포 멈추기도 합니다. 보신 대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이곳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3만 회 이상의 운행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시작합니다. Because there's a lot of ride-hail demand in Las Vegas. A lot of interesting pedestrian interactions, especially in those major event areas where there are casinos or convention center. So that gives us a great opportunity to really test and prepare our system. 다만 자율주행 시장은 이미 주요 기업들이 선점 경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구글 웨이모는 2,500여 대의 로보택시를 상용화하며 도심 곳곳에서 운행 중이고 테슬라도 실제 도로에서 기술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후발주자라는 지적에 대해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을 정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안전 위주의 어떤 정책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계속 애들을 하고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더 편안하고 그런 최적점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별도의 노력을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와의 전방위 협력에 나서고 조직 개편까지 단행하며 정면 돌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약 12년 전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 담합으로 수출의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그 규모도 100억 원 가까이로 불어났는데 최근 이 공방이 국내 항공사 한정으로는 조용히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이게 10년도 더 된 사건인데 일단 소송의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큼직한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상이었고요. 싱가포르 항공, 에어프랑스, 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0곳도 포함됐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로 받는 요금입니다. LG 계열사들은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 담합으로 운송료가 높아졌고 이게 수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0년 공정위가 항공사들의 1,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촉발됐는데요. 초기 4억 원 수준이던 소송 가액은 작년 3분기 기준 약 9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송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한정으로는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3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를 제기한 LG 계열사들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LG 계열사들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한 소를 취하했고요. LG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구체적인 합의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LG 계열사들은 아직 일부 외국 항공사를 상대로 한 법정 공방은 진행 중인데요. 해당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다른 수출업체들의 줄 소송 전망도 나왔던 터라 남은 소송의 법원 판단에는 여전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국산 AI를 목표로 한 정부 주도의 국가대표 AI 프로젝트가 조만간 1차 탈락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 스크래치, 즉 백지에서 시작한 모델이 맞느냐를 두고 참여 기업들 사이 논란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논란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평가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이 논란 때문에 평가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예정대로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오는 15일 내외로 1차 평가를 정리하려고 예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1차 탈락하는 정예팀이 발표될 전망인데요. 최근 평가 대상 5개 팀 중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 네이버 클라우드 등 3곳이 중국 AI 모델의 주요 기능을 차용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취지가 우리나라 독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 같은 외산 AI 모델 차용은 프롬 스크래치라는 프로젝트 주요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프롬 스크래치의 국제 표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전한 생태계에서 계속 형성해 나가고 있는 기간이라면서 5개 기업 각자의 사업 계획서도 또 모델도 다르고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그러면 각 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은 중국산 추론 코드를 사용했지만 이는 오픈소스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라 AI 핵심 기술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네이버 클라우드는 AI의 눈 역할을 하는 인코더에 알리바바 모델을 썼다는 보다 본질적인 논란에 직면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역시 기술적 자립도 부족이 아닌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지만 논란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국산 AI를 판별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애초에 제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1차 탈락사 발표 이후 평가 기준과 관련한 시비 가리기는 본격적인 점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의 시위 강경 진압과 관련해 군사 행동 등 검토에 나섰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최근까지 이란에서 5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선택지가 언제쯤 윤곽이 나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오는 13일 관련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이란에 대한 사이버 군사 공격, 추가 제재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서 최근 항공모함을 중남미로 옮긴 탓에 중동과 유럽엔 한 대도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백악관 참모진과 의회에서도 미국 개입이 시위대 배후에 외세가 있다는 이란 정권 선전을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베네수엘라와 같은 규모의 군사작전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혈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 내부에선 사상자 규모가 벌써 상당하다고요. 네, 미국 인권단체는 이란에서 최근 2주간의 소요 사태로 시위대와 보안군을 합해 5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위 도화선이 된 건 치솟는 물가와 생활고인데요. 지난달 이란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2% 올랐고 먹거리, 담배 등은 72% 폭등했습니다.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이란 최고 지도자 겸 성직자 아야톨라 하메이네이를 정점으로 한 신정체제 반대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발포하면 미국도 발포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이란 측은 중동 미군 기지에 반격하겠다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